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모처럼 HMM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MM이 다시 이렇게 조금 상승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SCFI 지수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했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 좀 꺾여 있거든요. 일단 먼저 지수를 좀 살펴보면 이게 요 관세청에 들어가시면은 이 SCFI 지수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벌크선 쪽은 이제 BDI 쪽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 올라가다가 지금 좀 주춤하고 있거든요. 주춤하고 있어요. 분명 주춤하고 있고, 지금 이제 BDI 같은 경우는 조금 다시 이제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 뭐 페노션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하는 거는 그래도 조금은 뭐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일단 HMM 같은 경우는 이 SCFI 지수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지난 여기 상승했었던 것들 우리가 여기서 지수가 굉장히 크게 상승했을 때 이 HMM이 같이 덩달아 좀 상승했었던 거 우리 같이 한번 좀 봤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조금 물음표가 생기는 거기는 한데, 지금 뭐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좋죠. 전망 자체는 좀 굉장히 좋은데, 지금 보시면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HMM 컨테이너 운임 강세 속 지표 뭐 목표가 상승, 이제 이런 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저희 이제 지난 쪽에 영상을 좀 찍었을 때 그런 얘기 좀 들었죠. 대세 상승은 어느 정도 좀 끝났고 뭐 추가적으로 상승은 할 수는 있지만 이 그 춘절 일단 이후의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 1월 달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2월 달부터는 뭐 이제 물동량이 어느 정도는 이제 이 물동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다 해서 운임이 좀 정상화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지수가 올라가다가 지금 꺾이긴 했지만 아직도 최상단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수가 지난 가격들과 비하면 지금 엄청나게 높아요. 지금 요거 계속적으로 보시면은, 자, 이거 흐름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지금이 이제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는 거의 3배 수준이거든요. 거의 3배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돼서 조금 내려오긴 했죠. 하지만 이 조금 내려온 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큰 상승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이 안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물론 이게 대세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려면은 물동 이 지수가 계속적으로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일단은 이 지수가 꺾다도 막 엄청나게 또 갑자기 막 박살나고 그러기는 좀 사실 좀 어렵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근데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흑자전환 얘기 나오고 있고, 뭐 파업 같은 거 이슈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좀 잘 해결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좀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춘절이 끝났고 춘절 이후에 이제 물동량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또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자꾸 이제 변화가 되면서 물동량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물음표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좀 지속이 될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이제 이 선이 부족해서 이제 임시 선박으로 투입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초대형 컨선도 임시 선박 투입.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좀 부족하다라는 게 좀 계속적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선봉량을 회복해야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아무래도 업황에는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운임 강세가 지속이 되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이 목표가가 줄상향인데, 이 증권사의 리포트도 당연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냐면은 뭐 물론 이 리포트만 보시고 당연히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지만, 일단 지수가 상승한 상태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물론 좀 꺾이긴 했지만 뭐 이 조금 꺾였다 해서 이게 무조건 전부 다 끝났다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증권사에서 리포트 주고 좀 흑자 전환에다가 계속적으로 이런 좀 이 긍정적인 흐름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다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잠시만요, 여기 끝부분이라 잘 안 보이니까 잠깐만 가릴게요. 자,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512평선을 따라서 가면서 정배열이 또 만들어졌어요. 정배열이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요거 뚫어줘야 됩니다. 전고점은 반드시 뚫어줘야 돼요. 요번에 뚫어줄 때 전고점 반드시 뚫어줘야 되고, 그거 뚫어주면은 이제 완전히 이평선 기준으로 그냥 이제 이 추가적인 신고가 패턴을 만드는 거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요게 이탈되기, 이게 여기서 조정이 이게 뚜까 맞고 딱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결국엔 5일선 대응을 좀 해야 되는 시기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자 보세요, 이 종목군들이 올라갈 때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정배열 만들고 다시 상승할 때 보시면은 뭐 요런 라인이죠. 정배열이 다시 만들어졌던 라인, 요런 라인들 보시면 60선 터치하고 60선 터치하고 다시 정배열에서 갔잖아요. 그럴 때는 이 5일선이 지지가 안 되면 한번 21선 터치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서 지금에서 조정이 나오면 얘가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와서 11선이랑 21선이랑 좀 붙어 있긴 하지만 아마 21선 터치를 똑같이 할 거예요. 지난 흐름들과 똑같이. 그러면은 요때도 보시면 했다가 올라갔다가 21선 터치하고 다시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런 흐름들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 보면 전 라인을 뚫어줬을 때는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계단식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구덩이 다시 파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전 라인을 반드시 뚫어줘야 된다라는 거에서 그 라인을 뚫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여기 못 뚫어주면은 못 뚫어줬을 때 지난 흐름들을 보면 뚫어줘서 못 뚫어주면 한 번 또 눌렸다 가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이평선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줬다가 못 갔죠, 못 뚫었죠, 못 뚫어서 한번 눌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시세 나오면서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턴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 뚫어줘야 되고, 못 뚫어주면은 한번 여기 이평선 지지 흐름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조심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뭐 여전히 지금 아예 고가에서 잡으신 분들 아니면 대부분이 지금 수익권이실 거예요.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라인을 좀 이제 잘 돌파하는지 봐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5일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좀 큰 대세 상승을 노리기가 좀 어려운 게 해상호님이 이미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너무 많이 올랐고, 물론 이거는 수급이 붙어버리면 다 얘기가 달라져요. 수급이 더 붙어버리면은 사실 추가적으로 이제 이 상단을 뚫어버리면은 이제 조금 상방이 더 열려요. 상방이 더 열리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매물이 별로 없죠. 매물이 뭐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내려왔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여기 라인이니까 굉장히 좀 높은 라인이에요. 보시면 여기 뚫어주면은 이제 없어요. 별로 위에 없기 때문에 아마 좀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뚫어주면 이제 목표가는 흘러가는 대로 이제 가시다가 이제 조정 나왔을 때 익절을 할지 말지 그런 것만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월봉상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월봉상으로는 뭐 워낙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건 좀 차근차근 일단 주봉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처럼 이제 전고점 돌파하고 이 전고점 돌파할 땐 근데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양봉이 나와주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해요. 가장 베스트인데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는지 좀 지켜보실 필요성이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5분봉, 60분봉 다 흐름 나쁘지가 않죠. 이렇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만들어지면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만들어지는 거에서 지금 20선 따라서 가고 있고 정배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요 20선 기준 여기 이제 60분봉상 20선 가격대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15,800원 라인인데 좀 짧죠. 15,800원 라인이 요거 512평선으로 봤을 때는 15,700원이거든요. 그래서 1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조금 더 뭐 보수적으로 잡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보수적으로 잡으면 이제 15,450원이 되겠네요. 분봉상 여기 횡보하고 돌파 시도하고 횡보하고 돌파 시도하고 뚫었다가 이제 갔던 라인이기 때문에 뚫었고 지지 나오고 갔던 라인이기 때문에 15,450원 라인으로 좀 대응을 해보셔도 나쁘지는 않은데, 15,450원까지 하면 한 5, 6%는 또 프로를 또 그 아예 또 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바로 이제 엄청 짧게 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5일선 대응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5일선이 깨지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좀 입절을 하는 게, 왜냐면 11선과 또 붙어있으면 또 11선까지 보겠는데 지금 11선까지 빠지면 마이너스가 좀 이 수익권을 많이 뱉어내야 되거든요. 굳이 볼 필요 없이 그럼 깠다가 뭐 반절만 까셔도 되고 반절만 수익 실현했다가 다시 뭐 다른 계좌에 담으셔가지고 그걸로 또 초단타 치셔도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최근에 흐름들이 좀 이렇게 곡점 라인에서 많이 물리게 되면은
몰리게 되면은 또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빠르게 좀 누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뭐 지수나 이런 거에도 좀 영향이 있고 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한번 전고점 라인까지 어느덧 또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평선으로 빠르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SCFI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은 조정이 나오고 있고, BDI 지수, 그래서 페노션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쵸? 흐름이 나쁘지가 않죠. 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페노션 같은 경우는 요런 흐름이 나오는 게 나쁘진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페노션이랑 뭐 대한해운이나 뭐 이제 HMM이 좀 순환매가 돌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HMM 선점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비슷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BDI 지수가 높아지면 결국엔 뭐 SCFI 지수도 좋아질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노션이랑 대한해운 관련된 이런 또 다른 해상 운임 관련된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도 조금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 BDI 지수랑 SCFI 지수는 좀 같이 물론 가는 거는 뭐 다르죠. 다른 그 지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지수의 상승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조금 참고해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정고점 라인 반드시 장대 양봉 거래량 동반해서 돌파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이겠다 라고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상운임 관련된 종목들도 좀 한번 살펴봤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 이 영상이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